건너가서 일본의 강제징용 미수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경제협력자금으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너희가 우리나라 군인도 데리고 가고 또 많은 여인들을 농간하고 하지 않았냐, 돈을 좀 내놔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에게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상은 우리가 할 테니 국가에다 돈을 달라. 예. 그래가지고 국가에다가 돈을 청구해서 얼마를 가져왔냐면 3억 불이에요. 3억 불. 3억 달러. 여기 나오죠? 무상 3억 달러. 무상으로 3억 불을 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 3억 불이면요, 우리나라 1년의 예산에 맞먹는 액수야. 근데 금년에 우리나라 전체의 예산이 639조 조금 안 되거든요. 639조 조금 안 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639조 정도 돈을 준 거예요. 그 시대에 비춰보면 어마어마한 액수야. 거기다가 또 유상 2억 불을 빌려주죠. 유상 7년 거치 13년 상환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상업 차관을 빌려줘. 이 모든 그 기업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그게 3억 불이야. 이런 돈을 가져오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런 돈을 가져오면서 사람에게 주기보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산업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산업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한강의 기적을.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못된 짓 우리 군인들도 많이 했거든요. 베트콩들한테. 거기 가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애난 애들 많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도 돈 달라고 그랬거든, 우리나라한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서 그런지 NO 그랬어요. 이 청구권이 협상된 게 1965년 12월 17일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서명했죠. 자, 띄워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협정서예요. 협정서에 보면 이제 여기 쭉 나오는데, 내용에 보면 나오는데, 오른쪽을 좀 보시면 이런 얘기 나와요. 끝부분에 노란 줄로 쳤는데,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한 것에 관하여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주장도 하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줬으니까 더 이상 돈 달란 말 하지 마라. 이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자. 이 협정으로 끝내자. 그 노무현 때도 돈 더 달라고 했다가 이 협정을 보고 손들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또 박근혜 때도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 100억인가를 줬는데 그게 어디다 썼는지 그거 조사해봐야 돼, 그거. 예. 근데 사실 노무현 때 돈을 이 사람들한테 돈 많이 줘야 되는 거 2천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이 돈이 들어온 걸 어디다 썼냐. 근데 이 넘겨서 한번 보면 청구권 협정 전문이 이렇게 딱 이렇게 등장하죠. 여러분, 내 이런 자료 찾아내는 게 귀신 아니요, 이게.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내용 새로운 걸 딱딱 쳐줘주면, 그러니까 근거 없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성경은 믿습니까? 아멘 하면 되는데, 역사적인 얘기는 믿습니까? 그러면 니나 믿어?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료를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돈 가진 걸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자,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뭐예요? 포항제철을 만든 겁니다. 만약에 이때 포항제철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조선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건설 사업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때 이 포항제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으로 포항제철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업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건설업이 막 빔 같은 거 꽂아댈 수 있는 게 이런 제철소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질 때에 사람들이 다 미쳤냐, 우리나라에 뭐 오는데 수입해다 쓰면 되지. 그리고 야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당 대표들이 다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미래를 바라보고 욕을 먹더라도 나가는 거예요. 전 목사님이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욕은 혼자 다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이 안 가는 길을 목사가 가니까. 저도 뭐 이렇게 나는 굉장히 순하게 하는데도 우리 교인들도 많이 나갔어. 그 나가는 건 그게 간첩이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거겠지. 근데 나 그래서 어저께도 그랬어. 한 명 남아도 난 이 길 간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다.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리이다. 그런데 희한한 건 또 그렇지도 않아. 애국자들이 또 오긴 와.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뭐 아무도 없는 데서 교회 개척했는데 건물도 있는데 뭐 걱정이요. 다 나가면 내가 팔면 내가 부자지 뭐. 그러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거지 뭐 그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뚫었습니다. 이동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이거 못 뚫게 하라고 DJ하고 YS가 들어놓잖아요. 그래도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참 위대한 지도자인 건 유명한 말 남긴 게 있잖아요.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기차가 가는데 개 짖는다고 기차 습니까? 가는 길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든 거 넘겨보세요. 이게 그 유명한 소양강 처녀, 소양강 댐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일본에서 이 창안들이 와서 우리가 저 좌파놈들은 돈 갖고 국가에다가 막 퍼줘가지고 빚만 져놓고 나라 엉망이 됐어요. 저 문죄인 저 인간은. 그래도 또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막 열심히 하니까 어저께 TV조선에서 이승만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이 나오잖아. 보세요. 처음에 안 듣는 것 같고 뭐 이상하다 이승만이를 나쁘게만 얘기했는데 이게 점점 희석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왜? 역사는 바로 가니까 진실 앞에 거짓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사파 때 잡아야 돼. 이제 그게 어디서 잡아야 돼요? 그렇지. 자유말 하부 조직이 탄탄하게 묵혀버리면, 그리고 하부 조직도 이렇게 다 이렇게 바뀌어져요. 이제 바뀌어지고 저도 감리교 목사님들 제가 만나서 다 얘기합니다. 이 자유마을 운동이 이게 한국의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이걸 통해서 복음으로 자유통일을 이루게 될 거다. 제가 앉혀놓고 목사님들 얘기해요. 다 이게 그런가 그러고 있어. 아직도 그렇다니까. 우리 감리교회도 변화되고, 제가 감리교 감독회장한테 전화를 넣어서 절대 사울굴라 평화행진인 그거 하지 마라. 왜 딴 데는 안 하는데 감리교 감독만 그걸 공문을 내려보내고 있냐. 나 그거 몰랐어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세울 땐 이런 게 없었는데 왜 이런 게 중간에 생겼지? 소양강이 생겨서 그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소씨하고 비슷하지 않아? 다음에 넘겨가지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일본 수상을 만난 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약점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 있지. 그건 국가적으로 못하면, 우리가 이제는 경제 10대 대국 중에 하나고, 어떤 분들은 얘기할 때 우리의 경제가 일본을 지금 앞서기 시작했다고 할 정도인데 언제까지 거기 가서 손바닥 비며 거지근성 갖고 나가냐고. 우리가 약속한 대로 이제는 협약이 됐으니까 과거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대승적으로. 거기는 섬놈 아니오. 우린 이래봐도 반도 아니오. 우린 육지야, 육지. 내가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날 보고 섬님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항상 날 보고 섬놈 그러죠. 거기다 또 우리 아버지가 뱃일을 많이 해서 풍선배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배 타고 다니는 보고 뱃님이라고 하는 분이 없어. 전부 다 뭐라고 그래?
왜 우리 아버지 보고 놈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지만은 지금 우리는 반도 민족 아닙니까? 반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대승적으로 일본 더 이상 여기에 묶이지 않겠다. 우리가 이제는 만약에 그때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산업화도 일으켰고 다 일으켰으니까 기업들도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냐. 그럼 기업이 조금 돈 좀 내고 우리 힘으로 하겠다 이제는. 아니 중국은 말이야 돈 안 받겠다고 그래 처음부터. 아니 이렇게 조그만 나라 일본 섬나라에서 우리 대국이 말이야 돈 달라고 하겠냐. 딱 거절했거든. 근데 우리는 파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참 명답이야. 조도 양양된다고. 우리가 힘이 없으면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한보다 힘이 약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노무현이 때 무슨 우리가 군사협정 가져온다 미국이 춤을 췄다니까. 그때 빨리 가져가라고. 안 뺏기길 다행인 거예요. 미국을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데 미군을 군사동원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정전협정해서 유엔군이 딱 나가게 되면 지금 유엔군력이 있는 사람들은 한 30여 명밖에 안 되지만 그 밑에 전쟁이 일어나면 동원될 수 있는 군사력이 어디에 다냐. 일본에 진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쟁 나면 상임이사회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날라오면 돼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전협정 돼가지고 나가버리게 되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가라 그럴까 소련이나 중국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전협정, 종전협정, 평화협정은 이건 수작 떠는 거예요 저놈들이. 우리가 이걸 깨우쳐야 돼 국민들에게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잘했죠? 잘하셨죠? 이런 것들을 설득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묻혀 살지 말자. 미래를 가서 앞만 보고 달려가도 바쁜데 언제 뒤에 가서 뒷거 붙잡고 있겠냐. 여러분 용서가 있어야 미래를 향하는 거예요. 용서가 없이 원한 맺혀서 과거에만 묻혀 살게 되면 여러분 용서 못한다는 게 뭐예요? 과거의 원한 때문에 지금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거 딱 차버리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아니 정광훈 목사님한테 제가 기자들하고 1시간 강의를 듣게 했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1시간 강의 듣더니 결론이 나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 전 목사님 얘기 듣고 자기들이 푹 빠졌대. 기자들이 푹 빠졌대. 우리가 바깥으로만 들어왔던 그런 이미지하고 전혀 다르더라. 아니 그분이 그렇게 욕하고 그러는데 푹 빠져 그랬더니 그 의미는 과거의 잘못을 다 때려잡고 미래를 향해 가자는 얘기였더라. 보니까 누구를 증오하는 게 아니라 빨리 그 잘못된 것을 고쳐내고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자유 남북 통일, 복음으로 남북 통일하자. 이승만 대통령이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대한민국을 기독교의 나라로 세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가 21세기에 우리 자유마을 운동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남북 통일이 기독교의 나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게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자유마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는 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유마을이 네 얘기 내 얘기 자꾸 퍼뜨리지 말고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들지만 나가서 싸우는 놈들 저 도둑질 해먹고도 이재명이 나가서 떼들르고 데모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사랑 제일교회 협박하고 갔더구만. 참 사람 잘못 봤지. 그쵸? 우리 교회도 와서 데모하고 막 별짓을 다 했지만 나 여기만 오면 이상하게 말이 꼬이더라. 그런데 절대 우리는 악에 지지 않습니다. 생명 걸고 우리는 진리로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 일 잘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천안함 폭침 사건, 김종숙이가 좀 이상하게 심술 굳은 표정하고 이 대통령이 목이 메여서 그 발표를 못할 때 그 영부인이 옆에서 눈물 닦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비교가 되더라고. 비교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한이 풀렸다는 어머니들도 계시더라고. 해군들이 군대를 지원을 안 했었대요. 이렇게 죽어도 이게 뭐 개죽음 되니 이게 되겠냐. 근데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군인이 프라이버스를 갖는 겁니까? 이 자존감을 찾아주는 게 얼마나 귀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끄고. 자,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자유마을 크게 확대합시다. 자유마을 화이팅! 만세! 감사합니다.